여러분, 요즘 밤에 푹 주무시나요? 혹시 새벽 3시 천장만 바라보며 왜 또 잠이 안 오지? 하고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수면제 한 알 아니면 와인 한 잔에 의지하는 생활. 이제 너무 익숙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시나요?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평균 4.6년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스크립스 클리닉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수면제를 1년 이상 복용한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35%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째 수면장애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명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주 수십 명의 불면증 환자가 찾아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약 없이는 못 자요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숙면할 수 있는 5가지 과학적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잘 자는 팁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진짜 원인을 찾고 몸과 뇌가 다시 자연스럽게 잠드는 힘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달라지는 수면의 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며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수면제를 끊고 건강한 수면을 되찾은 방법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미숙 씨는 5년 전부터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겨우 잠들어도 2~3시간 만에 깨어나셨죠. 처음에는 남편 수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복된 후에도 불면은 계속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고 처음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6시간 정도는 잘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약이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용량을 늘렸고 또 다른 약을 추가했습니다. 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낮에도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잘 수 없다는 공포였습니다. 결국 약을 끊으려 했지만 금단 증상 때문에 불안과 불면이 더 심해졌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새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박미숙 씨는 결국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대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약을 끊으면 미칠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수면의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45%가 만성불면을 겪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수면제 처방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절대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수면제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 불면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 복용은 내성과 의존성을 만들고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생체 리듬과 뇌의 수면 회로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생활 패턴,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들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시스템을 교란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 다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수면제 없이 숙면하는 5가지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수면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리듬을 되찾아라. 많은 분들이 오늘은 꼭 자야지 하며 침대에 누우시죠. 9시에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양을 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시계만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10시, 11시, 자정.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잠은 의지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조절하는 24시간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건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교차 상액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관리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빛과 어둠, 활동과 휴식 패턴에 따라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과 체온을 조절합니다. 문제는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 새벽 1시에 자는 사람이 갑자기 밤 10시에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생체 시계가 아직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밤 11시 이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멜라토닌 분비가 80% 감소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파장이 짧아서 뇌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즉, 스마트폰 불빛이 뇌에게 아직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평일에는 새벽 1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지만 주말에는 새벽 3시에 자고 오후 1시에 일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매주 런던과 서울을 왕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생체 시계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럼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생체 리듬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만 지키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정했다면 토요일 밤에 친구 모임이 있어도 최대한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오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취침 1시간 전에는 TV와 휴대폰을 멀리 두세요. 만약 정말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하고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보지 않는 겁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수면 루틴을 만드세요. 셋째, 가능하다면 낮 동안 햇빛을 20분 이상 쬐세요. 특히 아침 햇빛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우리 뇌는 지금이 하루의 시작이다라고 인식하고 정확히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햇빛을 보면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거죠.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한 정거장을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의 함정. 뇌를 속이지 마라. 많은 분들이 커피는 낮에만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체내에서 최대 12시간까지 남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반감기란 체내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밤 9시에도 여전히 카페인의 절반이 몸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어도 여전히 25%가 남아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수면의 질에 충분히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분해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카페인 반감기가 8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아데노신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에 축적되면서 졸음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서 나는 안 졸려라고 뇌를 속이는 거죠. 문제는 카페인이 빠져나간 후에 밀려오는 피로감과 장기적으로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증가하면서 카페인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편 잠 잘 오라고 와인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처음엔 졸음을 유도합니다. 뇌의 GABA 수용체를 자극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금방 잠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코올은 잠들고 나서 수면 구조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알코올은 렘 수면을 억제하고 얕은 수면 단계에만 머물게 만듭니다. 렘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수면 단계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또한 알코올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물질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면 새벽 3시, 4시에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게다가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고 호흡을 방해해서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킵니다. 해결법은 명확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다크 초콜릿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소량의 카페인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알코올은 수면제보다 더 위험한 가짜 수면제입니다. 절대 수면 보조제로 사용하지 마세요. 만약 저녁 술자리가 있다면 최소한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한두 잔 이상 마시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무카페인 차를 마셔보세요.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캐모마일티, 라벤더 티 같은 허브차가 좋습니다.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실제로 가벼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몸의 긴장을 풀면 뇌도 잠든다. 근육 이완 루틴 만들기. 잠이 안 오는 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 못 잔다고 합니다. 내일 회의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 걱정,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죠. 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깨어 있어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몸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뇌는 위험한 상황이다.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근육이 이완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안전하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 10분간 근육 이완 운동을 한 사람은 불면증 개선 효과가 수면제, 복용군보다 1.5배 높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주간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실시한 그룹이 수면 잠복기가 50%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30%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근육 이완 루틴은 이렇습니다. 불을 끄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세요. 먼저 발끝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에 5초간 힘을 주세요. 꽉 움켜쥐듯이 힘을 줍니다. 그리고 확 풀어줍니다. 힘이 빠지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10초간 그 이완된 상태를 느낍니다. 다음은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고 5초 후 풀어줍니다. 허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 배, 가슴 순서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각 부위마다 긴장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어깨는 특히 중요합니다. 어깨를 귀 쪽으로 끌어올리고 5초간 유지합니다. 그리고 확 떨어뜨립니다. 어깨가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상상하세요.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 힘을 주고 풀어줍니다. 얼굴 근육도 잊지 마세요. 이마를 찡그리고 눈을 꽉 감고 입을 벌려서 긴장시킨 후 풀어줍니다.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며 뇌가 이제 자도 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걸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하는데 불면증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478 호흡법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걸 4번만 반복해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 모드로 들어갑니다. 478 호흡법은 미국의 앤드루 웨일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요가의 프라나야마 호흡에서 유래했습니다. 숨을 참는 동안 산소가 혈류 전체에 퍼지고 긴 날숨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30년간 불면증을 앓았는데 이 근육 이완 루틴과 호흡법을 3주간 매일 실천한 후 수면제 없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몸이 반응하더라고요라고 하시더군요. 4번째 비밀입니다.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건 온도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수면 환경에서 온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단 1도만 방 온도가 높아져도 수면 효율이 1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온도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잠들기 전 심부 체온이 떨어질 때 수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저녁이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손과 발로 열을 방출해서 체온을 낮춥니다. 이게 수면 준비 신호입니다. 그런데 방이 너무 덥거나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체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는 아직 잘 시간이 아니야라고 판단하고 멜라토닌 분비가 지연됩니다. 반대로 너무 추워도 문제입니다.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긴장 상태가 되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최적의 수면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범위가 가장 좋습니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불쾌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18도면 너무 춥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처음에는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이불을 덮으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합니다. 얼굴은 시원하고 몸은 따뜻한 상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수면 환경입니다. 너무 두꺼운 이불 대신 가벼운 통기성 좋은 소재를 사용하세요. 면이나 린넨 소재가 좋습니다. 합성 섬유는 땀을 흡수하지 못해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샤워나 족욕을 하세요. 체온을 낮춰야 한다면서 왜 따뜻한 물에 들어가나요?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내 열이 외부로 방출됩니다. 그러면 심부 체온이 떨어지면서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만약 샤워가 번거롭다면 족욕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면대나 큰 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고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세요. TV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밤 족욕을 하면서 명상 앱을 듣는 루틴을 만들었는데 한 달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족욕을 시작하면 몸이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라고 하시더군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양말입니다.
발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되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잠들기 전 발이 찬 분들은 가벼운 면 양말을 신어보세요. 단 너무 꽉 끼는 양말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 헐렁한 걸로 선택하세요. 5번째 비밀입니다. 수면에 적은 걱정이 아니라 수면 강박이다. 불면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꼭 자야 해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미 그날 밤 잠을 못 잘 거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 자체가 바로 불면의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이걸 수면 불안 또는 수면 수행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잠에 집착할수록 뇌는 긴장 상태가 되어 오히려 더 깨어 있게 됩니다. 자야 한다는 압박감 자체가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이런 분들의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은 꼭 자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옵니다. 시계를 봅니다. 벌써 11시 30분이네. 7시간은 자야 하는데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불안만 커집니다. 자정이 됩니다. 이제 6시간밖에 못 자겠네. 내일 회의 때 졸면 어떡하지? 새벽 1시, 5시간. 이 정도면 너무 적은데. 새벽 2시, 4시간. 망했다. 내일 완전히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뇌는 점점 더 각성 상태가 됩니다. 피츠버그 대학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수면을 시도할 때 오히려 각성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자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뇌를 깨우는 겁니다. 해결법은 자려고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잠이 오는 환경을 만들고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에서 20분 이상 누워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시계를 정확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20분 정도 지났다고 느껴지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침실을 나가세요.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이동합니다.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밝은 불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작은 스탠드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곳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뜨개질이나 색칠하기 같은 단순 작업을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뇌에게 잠 안 와도 괜찮아. 우리 그냥 쉬자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졸음이 밀려올 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하품이 나오고 눈이 감기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침대로 가세요. 이게 자극조절 요법의 핵심입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침대를 오직 수면과만 연결시키는 겁니다. 침대에서는 자거나 잠들기 직전의 상태만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습니다. 밤에 여러 번 일어나야 할 수도 있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뇌가 침대는 수면이다 이렇게 재학습되는 거죠. 이처럼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잠이 오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몸을 준비시키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한 가지 더 낮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낮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낮에 자면 밤에 필요한 수면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압력이라는 게 있는데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쌓입니다. 낮잠은 이 압력을 해소시켜서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정말 졸리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만 자세요. 20분 이상 자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일어나기 힘들고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이 5가지 비밀은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고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제가 25년간 수면장애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수면제는 결코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면제는 증상을 억제할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더 약화시킵니다. 진짜 해답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원래 잘 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났습니다. 이 본능은 여전히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24시간 불을 밝히고 스마트폰을 붙들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섭취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이 망가진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시스템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은 다시 자연스럽게 잠드는 법을 기억해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수면, 노화, 건강 습관에 대한 의학적 팁을 꾸준히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잠 못 이루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면서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라고 체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밤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 드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